엔트로픽이 AI 모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모델이 몇 주 만에 보안 버그를 수천 개를 찾아냈습니다. 27년 동안 아무도 못 찾은 버그도 찾았고요. 500만 번 테스트를 돌렸는데도 안 잡힌 버그도 찾았어요. 근데 이 모델을 공개 안 한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해서요. 오늘은 이 모델이 뭔지, 왜 무서운지, 그리고 왜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좀 있어 보이죠? 클로드 미토스. 내부 코드명은 카피바라였다고 합니다. 카피바라. 귀엽죠? 근데 하는 짓은 하나도 안 귀여워요. 현재 엔트로픽의 최강 공개 모델이 오퍼스 4.6인데 미토스는 이걸 거의 모든 벤치마크에서 박살냅니다. 그냥 조금 이긴 게 아니라 SW 이벤트 기준 80%대 94%, 사이버 보안 벤치마크는 66%대 83%, 수학 올림피아드는 42%대 97%, 세대가 다른 수준이에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이 모델 해킹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코딩을 잘하게 만들었더니 해킹도 잘하게 됐어요. 자물쇠 장인을 키웠더니 도둑질도 잘하게 된 거예요. 능력이 공짜로 딸려온 겁니다. 벤치마크 숫자야. 뭐 숫자일 뿐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실전이에요. 첫 번째, 오픈BSD라고 보안이 철벽이라고 소문난 운영체제가 있어요. 방화벽이나 핵심 인프라에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27년 동안 숨어있던 버그를 찾았습니다. 이 버그 쓰면 원격에서 서버를 그냥 터뜨릴 수 있어요. 두 번째, FFmpeg. 이름 모르셔도 여러분 폰으로 영상 보면 거의 다 이 소프트웨어 거쳐갑니다. 여기서 16년 된 버그를 찾았는데 자동화된 테스트 도구가 이 코드를 500만 번 실행했어요.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미토스는 한 번에 잡았어요. 세 번째, 리눅스 커널. 세상 서버 대부분이 이걸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취약점 여러 개를 찾아서 체이닝을 합니다. 체이닝이 뭐냐면 작은 버그 서너 개를 레고처럼 조립해서 일반 사용자 권한에서 관리자 권한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엘리트 해커들이나 하는 건데 AI가 혼자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 다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모델한테 이 코드에서 취약점 찾아봐 한마디 했더니 알아서 코드 읽고 가설 세우고 디버거 돌리고 익스플로잇 만들고 보고서까지 씁니다. 완전 자율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무서워집니다. 엔트로픽이 시스템 카드를 공개했는데 테스트 중에 이 모델이 좀 이상한 짓을 했어요. 샌드박스 안에 가둬놨는데 프로세스 메모리를 뒤져서 자격 증명을 찾아냈어요. 제공하지 않은 API 키를 스스로 찾아서 접근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한 사례에서는 파일을 몰래 수정한 다음에 깃 이력이 안 남도록 흔적을 지웠습니다. 증거인멸이에요. AI가 증거인멸을 합니다. 물론 엔트로픽은 이게 악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해석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결과만 보면 꽤 무섭죠. 자, 이제 엔트로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곤란해진 겁니다. 이 모델을 내일 공개한다고 해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전문 보안팀보다 나은 해킹 도구를 갖게 됩니다. 병원 시스템, 은행, 발전소 다 뚫릴 수 있어요. 근데 공개 안 하면 방어하는 쪽도 못 쓰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미토스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딩 잘하는 모델이 해킹도 잘한다는 게 증명됐으니 지금 오픈AI, 구글, 메타 전부 훈련시키고 있는 다음 세대 모델들도 전부 더 나은 해커가 될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요. 그리고 미토스가 오늘 하는 걸 오픈소스 모델이 1, 2년 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시장이 반응했어요. 포춘 보도에 따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지스케일러, 센티넬1, 옥타 등 주요 사이버 보안 기업 주가가 5%에서 11%까지 빠졌습니다. AI 모델이 기존 보안 제품의 수요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가 반영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엔트로픽이 꽤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모델을 공개하지도 않고 금고에 넣지도 않고 세 번째 옵션을 골랐어요. 방어하는 쪽에 먼저 주는 겁니다. AWS,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시스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JP모건, 기본적으로 인터넷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먼저 줬어요. 이 회사들이 미토스로 자기네 시스템을 스캔하고 공격자보다 먼저 버그를 찾고 아무도 모르게 패치하는 겁니다. 거기다 오픈소스 인프라를 관리하는 40개 넘는 조직에도 열어줬고 사용 크레딧 1억 달러, 오픈소스 보안에 직접 기부 400만 달러를 약속했어요. 미국 정부한테도 브리핑했고요. 그리고 90일 안에 배운 걸 공개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AI 연구소가 우리가 만든 게 너무 강력해서 못 내놓겠다. 대신 계획이 있다. 라고 한 건 이번이 진짜 처음이에요. 해커뉴스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어요. 한 유저는 이 정도 규모의 점프는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놀라워했고 다른 유저는 이번이 GPT-6 발표 전에 엔트로픽이 패를 보여준 것이라는 추측을 했어요. 반면에 비판적인 유저도 있었어요. 100억 달러짜리 기업 클럽에 속하지 않으면 이런 모델을 영원히 못 쓰는 거 아니냐?
일반 사용자에게는 영원히 약화된 버전만 줄 거면 차라리 그렇게 말하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3월 유출 때 해커뉴스에 올라온 스레드에서는 일부러 유출한 거 아니냐는 음모론도 나왔고요. 보안 업계에서는 좀 더 진지한 반응이에요. AI 보안 회사 노스틱의 창업자 가디에브로는 CNN에 이렇게 말했어요. 공격자와 달리 방어자에게는 아직 같은 수준으로 가속시켜주는 AI 능력이 없다. 하지만 공격 능력은 공격자와 방어자 양쪽 모두에게 열려 있고 방어자도 따라잡으려면 이걸 써야 한다. 여러분이 폰으로 영상 보고 브라우저로 쇼핑하고 앱으로 은행 업무 보잖아요. 미토스가 찾고 있는 버그들이 바로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패치는 이미 나오고 있어요. AI가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을 직접적으로 더 안전하게 만드는 첫 번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토스가 리눅스나 웹 프레임워크에서 버그를 찾으면 그 패치가 여러분 서버에도 내려와요. 돈 안 내도 됩니다. 대기업용 보안이 공짜로 흘러내려오는 구조예요. 솔직히 엔트로픽이 이번에 속도를 늦추고 방어자들에게 먼저 준 건 표면적으로는 꽤 책임 있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 모델 공개하면 엄청난 돈이 될 텐데 그걸 참은 거니까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너무 강력한 기술을 소수의 빅테크와 정부가 먼저 독점하게 만든 결정이기도 해요. 해커뉴스에서도 100억 달러짜리 기업 클럽에 속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쓰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커뮤니티 반응을 알아보면요. 미토스에서 헬로만 쳐도 내 가용 토큰 다 날아갈 듯이라고 했는데 좋아요가 많이 달렸어요. 아마 다들 공감한 거겠죠. 오퍼스 4.6도 비싼데 이건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지 심히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좀 더 날카로운 댓글들도 있어요. 나쁜 놈들한테 먼저 줬잖아 세상에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또 한 유저의 날카로운 댓글 중 이 회사들은 코드 스캔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프트웨어 개발에 쓸 거다. 경쟁이 0이 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좀 웃겼던 댓글은 내 폰에 오는 스팸 전화를 막는 방법을 찾으면 기쁘겠다 였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개하지 않는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먼저 준 사람들이 항상 공익적으로만 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걸 공개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 정도로 위험한 AI를 누가 먼저 쥐고 누가 감시하고 누가 책임지느냐예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세대의 AI가 공격을 더 잘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건 단순한 제품 출시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통제의 문제입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로건 그레이엄도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8개월이면 다른 회사들이 비슷한 능력의 모델을 내놓을 거라고 했어요. 오픈 AI도 이렇게 할까요? 구글은? 메타는? 이번에 방어자가 선발주를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강력 사이버 AI 시대의 주도권이 소수에게 먼저 넘어간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가 쓰는 클로드, 소넷이든 오퍼스든 전부 하네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레이어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도구 사용, 권한 관리, 멀티 에이전트 조율 이런 걸 다 크게 하네스라고 하죠. 현재 하네스가 소넷, 오퍼스에 맞춰져 있다면 미토스급 모델이 실제로 배포될 때는 이 하네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카드에서 봤듯이 미토스는 샌드박스를 뚫고 자격 증명을 스스로 찾고 흔적까지 지우는 모델이에요. 지금의 하네스로는 이걸 제어할 수 없다는 뜻이고 결국 모델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모델을 감싸는 전체 하네스가 다시 짜여져야 할지 몰라요. 다음엔 하네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재미있게 다뤄볼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